한국 주식이라는 부분이 너무나도 경기에 민감한 산업으로만 쌓여 있다는 것이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도 처음에는 뭐 신성장 동력이니 이런 걸로 얘기했지만은 반도체는 그래도 D램이나 HBM도 그렇고 초격차가 있어요. 그러면 잘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2차 전지라 했을 때 이게 초격차를 누리는 산업인가? 우리가 NCM하고 뭐 LFP 배터리 같은 것들 얘기하면서 너무 비하하거나 국뽕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은 유니스트 교수 조은경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월 1일 날 우리 이제 보면서 그 시장이 그 어떤 부분에서 잘 되어 있고 어떤 부분들이 잘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무역 통계를 보고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보면서 그러면 이제 방향성이 이제 어느 정도는 나오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측을 한다 했을 때 이제 반도체 부분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 우리가 항상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반도체는 이제 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경기 사이클 관련된 주식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경기 사이클 되는 주식이라는 게 정말 뭐 사이클을 전혀 안 탈 수는 없지만은 너무나도 시클리컬한 그 전형적인 비즈니스로 돼버리니까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아닌 경기를 들타는,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라는 부분이 제가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경기에 민감한 그 산업으로만 쌓여 있다는 것이 이게 되게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도 처음에는 뭐 신성장 동력이니 이런 걸로 얘기했지만은 반도체는 그래도 D램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HBM도 그렇고 초격차가 있어요. 그러면 잘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2차 전지라 했을 때 이게 초격차를 누리는 산업인가? 초격차를 가질 만큼 우리가 기술을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뭔가 하면은 우리가 NCM하고 뭐 LFP 배터리 같은 것들 얘기하면서 너무 비하하거나 어떤 거를 국뽕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들을 냉정하게 살펴보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뭔가 2차 전지에도 새로운 기술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초격차 기술을 과연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느냐는 부분을 봤었을 때는 지금으로서는 퀘스천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반도체도 보면은 지금 그 D램 가격이니 현물 가격이니 이런 거에 가격에 따라 가지고 고정 자산이 얼마인가에 따라 가지고 전혀 움직였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지금 전기차도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이게 2차 전지라는 것은 결국은 전기차의 수요에 의존하는 건데 이게 지금 얼리 어답터들은 다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려면은 뭔가 하면은 뭐 지금 현재 그 차에 비해서 이것들이 획기적인 장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가격이 되게 싸야 되는데 그러면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재 의존도가 되게 크잖아요. 근데 이게 리튬 가격의 의존성이 되게 크다든지 아니면 이게 뭔가 하면은 뭐 중국의 LFP 배터리를 가지고 썼는데 이거하고 봤을 때 큰 차이가 옛날에는 많이 났는데 지금은 별로 안 나. 그러면 이게 그게 초격차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규모의 경제를 또 할 수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옛날에는 세계를 겨냥해서 반도체 산업은 규모의 경제를 누렸어요. 근데 이런 거를 누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뭔가 있을까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퀘스천 마커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장 동력이라는 레토릭을 써지만은 그래도 반도체는 초격차, 그다음 조선업은 그래도 지금 뭔가 하면은 초격차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동차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잘 이끌고 간다. 근데 2차 전지 이 부분도 지금 뭐 비하하고 그러는 거는 절대 아니지만은 중국을 하고의 관계에서 이거 굉장히 지금 우리가 우호적으로 미국이란 나라가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호해 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누리는 혜택인데 그거를 제외했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있을까? 근데 굉장히 우리나라가 NCM 관련해가 삼원계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물론 이제 그 이 LG화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LG 에너지 솔루션 나왔잖아요. 그리고 SK
뭐 온이나 삼성 SDI나 뭐 이런 셀 기업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또 양극재 회사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위대한 거는 지금까지 사실이고 그 속에서 밸류체인을 잘 만들었는 것도 사실인데 이게 과연 초격차 기술인가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퀘스천이 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이것을 초격차 기술로 가기 위해서 산학이 굉장히 협력해야 되고요. 바이오 부분이 저는 사실 제일 안타까워요. 이제 뭐냐면은 이제 뭐 우리가 뭐 그 반도체도 이게 뭔가 하면은 뭐 설계는 저 미국이나 하면서 부가가치 높은 거는 저쪽에서 미국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이런 쪽을 보면은 결국은 뭐 이렇게 파운드리 업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우리가 과연 지금까지 바이오 산업을 육성한다고 했지만은 획기적으로 뭔가 그래서 과연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와 우리가 또 일본을 보잖아요. 근데 일본을 보면서 그 사이에서 한국이 지금까지 이만큼 걸어오는 것들은 우리가 자랑스러워 해야 해요. 근데 앞으로가 이제 더 문제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글로벌 전략을 하는 건데 이제 글로벌 전략에서 우리가 결국은 뭔가 하면은 틈새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 봤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뭐 그 반도체나 바이오나 왜냐면 이게 제약 바이오가 반도체 시장보다 훨씬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크게 가야 되는 거고 우리 또 2차 전지 시장도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커지잖아요. 그런 걸 봤었을 때 이런 지금 얘기되는 산업들이 중요하고 AI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제대로 된 AI가 과연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더더욱 그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또 정부에서 우주청 뭐 정식 이름은 아직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우주항공청이라고 하나요? 이제 그런 것도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산업들이 문의만 있을 게 아니라 이제 그 갖고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위대하다 그렇게 생각을 자꾸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게 하고 정치하시는 분들도 기업이 잘 돼야지 나라가 잘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는 것이 어떤 특정 분야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야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이게 뻗어나가고 중요한 거는 그런 섹터보다도요. 이제 마인드를 글로벌하게 가지고 생태계 경제를 하는 것이에요. 생태계라는 것이 결국은 뭔가 하면은 한국이라는 생태계가 해서 우리가 뭔가 하면은 오늘 하나 특정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글로벌 생태계에서 일원으로서 내가 한국에 없어서는 안 돼. 우리 반도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생태계를 전체 세계의 생태계를 먹고 사는 거잖아요. 이 생태계고 그다음에 2차 전지도 그 전체 전기 자동차라는 플랫폼 하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런 플랫폼이 한국을 없이는 안 돼 하는 생태계 안에 우리가 올라타는 거죠. 자, 위대한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CS 윈드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이 CS 윈드는 뭐예요? 타워라는 것의 업체 1위예요. 그러니까는 해상풍력에서 이 작대기처럼 만드는 것의 1위잖아요. 요것도 뭔가 하면은 글로벌 생태계를 잘 타서 1위가 된 거예요. 그러면 베스타스라는 해상 풍력이나 이런 쪽의 구조물을 만드는 것 중에서 베스타스하고 협력을 해서 세계 1위로 발돋움한 거잖아요. 자, 이것만큼 우리는 이제 뭔가 하면은 전 세계의 대형 플랫폼들에서 같이 함께 협업해서 어떻게 하면은 거기에서 1위 기업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을까? 이것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진정한 성장 동력이라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특성상 정부 관료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울산에서는 경제부시장을 하면서 이제 산업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것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그래서 왜 감정 경제학이라는 게 중요한가 하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인 사람들로 바뀌어야지 그게 사실은요, 우리가 자본을 투자를 많이 하고 노동을 투자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경제는 심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뭔가 스스로 자조해서 미래는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우리가 바꿔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언론에서 예를 들어서 저출산 문제도 그래요. 이게 저출산 문제 냉정하게 말해보면 정부 관료 입장에서 보면은 출산율을 장려해야 되고 그래야지 노동이 더 올라가가지고 이게 성장률이 올라가고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돼요. 근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애를 낳는 것이 코스트가 되는 거로 세상을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관점에서 정부하고 이 개인과의 사이에서의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냐는 것에서는 이것이 애를 낳는 거는 당신 선택이야로 했었을 것을 인정해 주느냐 아니냐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부에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력은 인구가 중요하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을 때 미래를 바라봤을 때 인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굴름이해요. 솔직히 말해서. 노동력이 없으니까 뭐 저출생도 적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근데 사실은 이런 패턴을 우리가 계속 상정을 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일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개인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아기를 안 낳는 쪽이 아니라 아기를 낳는 쪽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술이 발전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수렴을 하면서 경제라는 것이 흘러갈 거고 우리나라라는 것은 굉장히 DNA가 우수한 DNA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기나 흥이나 흥한 그러니까 기상이 스피릿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 조이 흥 그다음에 이제 정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런 것들만도 잘 살린다면은 이런 것이 훌륭한 생산 요소가 되고 이게 결국은 뭐 저출산에 있어 가지고 하나가 되는 그 어떤 치료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결과물인데. 그럼 결과물이라는 것을 어떨 때는 저출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해결을 해야 되지만 이걸 너무나도 하나의 방법으로 돈을 주고 뭐 해결하겠다 이런 것에 집착을 가감히 어떤 경우에는 버려야지만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관점을 우리가 조금 옛날하고 다르게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이게 우리가 미래가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순혈주의라든지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이민해가지고 누가 다 찬성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들도 각도를 달리해서 바라보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또 슬기롭게 헤쳐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